안녕하세요. 테너 이현입니다. 여성 지휘자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마에스트라, 그리고 강마애와 두루미, 똥덩어리라는 유행어를 만든 베토벤 바이러스, 이 두 인기 드라마는 클래식 연주자와 관현악단이 소재가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조금은 오케스트라가 친근하게 느껴지셨나요? 오케스트라, 즉 관현악단은 서양 음악의 집단적인 연주 형태 중 하나인 클래식의 연주를 주 목적으로 하는 악단을 말합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역사와 형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파생되었는데, 무녀들이 디오니소스에게 바치는 제단 사이 빈 터에서 합창을 하거나 춤을 추는 장소를 뜻하였습니다. 이후 현재의 오케스트라 규모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로마 원로원들의 좌석, 객석과 연주자들의 경계선의 의미를 갖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장소의 의미가 아닌 50명에서 120명 규모의 관현악단을 일컫는 말이 되었죠. 오늘날의 오케스트라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때를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으나 중세까지는 성악과 기악의 비중이 9대 1 정도로 종교적 무반주 성악곡이 대세를 이루었습니다. 악기 사용에 대한 기독교 신학적인 논란도 한몫했다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작곡가들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악기가 개발되고 르네상스 말기에 오페라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반주의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왕궁이나 귀족들에 의한 자존심 경쟁을 촉발시켰습니다. 바로크 시대의 기악 음악인들은 재력가나 귀족, 왕실 지원을 입은 음악가들의 산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중해 무역을 통한 부를 얻은 메디치 가문을 비롯한 만토바, 베네치아의 가문들을 중심으로 궁정악단들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1600년 메디치 가문의 마리아와 프랑스 앙리 4세의 결혼식 축하연에서 오페라 에우리디체를 관람한 만토바의 공작 빈첸초 1세는 처가였던 메디치 집안의 예술 지원에 경쟁심을 갖고 자신의 궁정악장이었던 작곡가 몬테베르디에게 특단의 주문을 합니다. 몬테베르디는 당시의 악기들을 총동원하여 현악기, 플루트, 코르넷, 트럼본, 하프, 류트, 리드 오르간 등 40명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오페라 오르페오를 작곡합니다. 완성도가 높았던 이 작품은 현재의 오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페라의 개혁자라고 하는 글루게 시대가 도래하면서 드라마가 중요해졌고, 오케스트라도 가수의 노래를 맞춰주는 반주 역할에서 벗어나 극의 상황을 주도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서 악기들은 독립적인 다채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1742년 독일 마나임의 궁정에서 50명으로 구성된 교향악단은 근대 교향악단의 원형이 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핸델이나 모차르트에게 영향을 미쳤고, 드디어 클래식이라고 하는 고전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오늘날의 오케스트라에 사용되는 악기들의 원형이 완성되어지면서 전문 연주자와 작곡가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모차르트나 베토벤 등은 일정한 후원자에게 얽매이거나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쳐갔습니다. 자신의 팬덤들을 형성하면서 인기를 이어갔고, 자신의 이상을 담은 수많은 관현악 명곡들을 작곡합니다. 새로운 악기들로 구성된 40명의 오케스트라가 기준이 되면서 개인의 음악적 성향이 구분되는 관현악법이 등장하게 되죠. 낭만 시대에는 더욱 자유스러운 감정 표현을 중요시하면서 개성이 강한 독자적 관현악법들이 나타납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 오케스트라의 규모를 대규모로 편성하기도 했죠.
바그너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관현악 색채를 위해 베이스 트럼펫과 바그너 튜바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의 작품에 투입시켰고, 오케스트라를 아예 무대 아래로 집어넣어 판타지적인 소리를 통해 극의 효과를 살리는, 오늘날 종합예술이라 부르는 악극을 창조해 냅니다. 오케스트라 피트는 이때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베를리오즈는 그의 레퀴엠의 팀파니만 16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말러는 천인 교향곡을 작곡하여 350명의 어린이 합창단, 500명의 성인 합창단, 7명의 독창자, 그리고 증원된 관현악단으로 무한 규모의 오케스트라 구성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대규모의 악단들이 철도와 선박을 이용하여 국경을 넘나들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중소도시의 아마추어 음악인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음악의 대중화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오케스트라를 유형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교향악단, 실내악단과 그 밖의 오케스트라로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합니다. 필하모닉의 어원은 음악 예호가라는 뜻이며 19세기 음악 애호가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시킨 필하모닉 협회의 산하 관현악단으로 창단된 악단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국립이나 시립 관현악단도 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르샤바 국립 필하모닉, 헝가리 국립 필하모닉이 있고, 필하모닉 대신 필로만 약칭으로 사용하여 베를린 필, 뉴욕 필이라고 호칭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음악을 다양한 형태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19세기 들어 청중에게 입장료를 받고 개최되는 음악회가 일반화되면서 오케스트라는 규모의 비례로 교향곡을 많이 연주하게 됩니다. 이는 자연스레 악단 명칭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교향곡과 관현악단의 합성어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일반화가 됩니다. 우리나라 예로 보면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대표적입니다. 실내악단, 즉 챔버 오케스트라는 실내악의 챔버 뮤직과 오케스트라의 합성으로 소규모로 편성된 관현악단입니다. 작게는 10여 명에서 30명, 50명까지도 구성이 가능합니다. 금관, 목관, 그리고 타악기로 구성된 윈드 오케스트라는 군악대나 학교 밴드부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현악기로만 구성된 스트링 오케스트라, 금관악기로만 구성된 브라스 밴드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살롱이나 카페 같은 소규모 공간에서 연주하기 위한 악단들은 살롱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재즈나 블루스를 연주하기 위한 재즈 오케스트라, 팝이나 영화음악 등을 연주하는 팝스 오케스트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자국의 전통악기를 중심으로 관현악단을 조직해 연주 활동을 합니다. 서양의 오케스트라와 구분하기 위해 중국은 민족 관현악단, 우리나라에서는 국악 관현악단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북한은 국악기의 개량에 적극적이어서 민족악기를 주로 사용하는 민족 관현악단과 민족악기와 서양악기를 혼합해 편성한 배합 관현악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도 최근에 국악기와 서양악기를 적절히 융합한 곡들이 많이 작곡되고 연주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다채로운 악기로 구성할 수 있고, 교향곡에서부터 재즈, 팝이나 영화음악처럼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어우러져 균형을 맞춰내는 아름다운 하모니는 우리에게 감동과 울림을 줍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음악으로 감동을 나누며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